안녕하세요, 모터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뜨거운데 오늘 장안의 화제 와 진짜 이거 요즘 엄청 핫해요. 장안의 화제 벤츠를 갖고 왔는데, 사실 벤츠 하면 S클래스잖아, 그렇죠? S클래스 신형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또 벤츠는 E클래스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 1위가 E클래스잖아요. 근데 얘는 E클래스도 아닌데 왜 화제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보시는 것처럼 SUV예요. 근데 이제 SUV가 전기차가 되면 많이 비싸질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화제냐? 이게 GLA인데 전기차인데 일반 GLA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입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정말 예쁜 분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무슨 EQA 이야기 하다가 EQA가 말하나? 네, 오늘 EQA를 만나볼 건데, 그 전에 먼저 만나볼 모델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모델은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자, 모터리언에 새로운 인물이 한 분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제 진행도 맡아주시고, 차도 많이 배워가면서 같이 저와랑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차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어가지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진짜. 과연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이분이 워낙 여러분 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분이어가지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어디를 보고 인사를 드리면 될까요? 이쪽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터리언의 새 식구가 된 카리니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카리니. 저는 오늘부터 카리니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발 국장님만 맞죠? 믿고요. 제 말 맞죠? 와, 말이 장난이 아니야. 네, 원래 아나운서시잖아요. 그쵸. 네, 활동도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방송은 많이 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일단 오늘 만나볼 차가 벤츠잖아요. 일단 벤츠는 알고 있고. 벤츠는 알죠. 벤츠는 독일 차고요. 아, 오케이. 네, 굉장히 유명한 차고, 네, 그리고 오케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져보고 싶은 드림카 중에 하나다. 요 벤츠가- 정도. 벤츠가 독일 차라는 거 정도 알면 여기서부터 네.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아니- 벤츠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 건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뭔가 귀동량으로 들었을 때 벤츠에 세 가지 라인이 있다. 이런 건 들어봤어요. 뭐 S, A, C. 근데 항상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20년 전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셔가지고. 자, 예전에는 벤츠에 진짜 뭐 크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 가지보다 훨씬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은 잘 하세요? 제가 운전도요. 일단은 면허 딴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 네. 들어보셨죠? 장롱 면허. 네. 네. 장롱 뭐 오래 면허에 따셔도 살아있는 사람. 오래됐어도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꽤 오래됐기 예.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오늘 모터리언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지난주에 급격하게 그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서 10시간 네. 받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10시간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게, 뭐든지 첫 만남, 첫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뜻깊잖아요. 네. 오늘 제가 이 모터리안의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벤츠, 그중에서도 벤츠 SUV 그리고 전기차,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야, 처음입니다. 정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게 처음 만나는 차인데 그게 벤츠야. 근데 그게 또 전기차야. 야.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네.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죠. 뭐 차근차근 배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만나보시는 모델이 여기 이름이 뭐라고? EQA. 네, EQA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좀 전에 이제 뭐 S 클래스, 뭐 A 클래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원래는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C 클래스가 소형차였어요. 그래서 CES 이렇게 대중 소형으로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은 더 세분화되면서
A 클래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벤츠는 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이렇게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세단이에요. 근데 음. 각 세단에 쿠페형 모델이 있고 또 세단에 뭐 외건도 있고 컨버터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기 많은 게 SUV잖아요. 그쵸. 그래서 벤츠는 SUV도 다 클래스별로 다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기본은 A, B, C, E, S 클래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가 SUV가 되면 앞에 GL이 붙어요. 어. 그래서 GLA, GLB, GLC, GLE, GLS. 네. 엄청 쉽죠? 아니 엄청 쉽진 않네요. 아직. 네. 야,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 드리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SUV들은 이제 GLA, GLB, GLC 이렇게 가는데 얘는 기본이 GLA예요. 오. EQA라고 붙었지만 앞에 EQ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네. A만 기억하시면 음. 얘는 원래는 기본이 GLA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 전기차 앞에다가 EQ라고 붙여요. 제가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제가 겁니다. 일단 이해한 거는 네. 일단 요 A를 봤을 때는 어떤 벤츠의 사이즈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그렇지. 같고요. 그렇죠? A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 EQ가 붙으면 전기차다. 오케이. 자, 수업 끝. 자, 퇴근합시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기본 모델은 GLA라는 SUV고요. 그러니까 벤츠의 라인업 중에서 SUV 중에서 제일 작은 차. 그게 이제 GLA인데 이게 지금 2세대 GLA를 베이스로 한 모델이고요. 네. 이거를 전기차로 바꾼 거죠. 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를 앞에 이제 엔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엔진 드러내고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넣고 그다음에 원래는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배터리를 넣었는데 근데 사실 연료 탱크 공간만 배터리를 넣어가지고는 배터리가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사실 꽤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차체 바닥 이곳저곳에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문제.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배터리의 크기만큼이나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가 더 길어지기 빙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핫하냐면 네. 전기차들은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받아도 꽤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게 차값이 차값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얼마냐면 네. 5,990만 원. 5,990만 원, 네. 6천만 원에서 딱 10만 원 모자른데요? 이거 완전 홈쇼핑 가격 같죠?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6천만 원에서 딱 10만 원 모자라. 그거는 모르죠, 왜 그런지.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뭔가 기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이 전기차를 사면 뭔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전기차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랑 지자체에서 책정해 놓은 보조금을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비싼 차들 차값이 막 2억씩 하는데 오. 전기차가 네. 근데 그런 차에다가 막 보조금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데 보조금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까지 보조금 주는 건 너무해. 이렇게 네. 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아예 안 줘요. 9천만 원 넘어가면 아예 없고. 네.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가 되면 정부랑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의 50%만 줘요. 50%. 네, 그래서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6천만 원의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가격이 5,990만 원. 진짜 너무 칼같이 좀 맞추긴 했어요. 네. 너무 좀 한가 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아이오닉 5도 5천만 원 초중반대, EV6도 5천만 원 중후반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격이 책정돼 있고 심지어는 전기차 하면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도 모델 3의 롱레인지 모델을 5,900만 원대에 맞췄거든요. 지금 전부 다 5,900만 원에 차나 통일이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게 벤츠를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벤츠의 전기차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사이즈가 보시기 어때요? 일단은 저는 딱 보고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SUV라고 하면 특히 저 같은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SUV는 일단 되게 커, 뭔가 높아, 이렇게 거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어가지고 놀랬고 또 하나는 뭔가 색상이
제가 평상시에 자주 볼 수 있는 색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컬러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진짜 자동차를 평상시에 전혀 네. 관심 없으셨던 분이 아니 그리고 이 톤이 그 벤츠에서 세단 중에서 좀 유명한 색깔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톤이 약간 한 톤 다운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맞아요. 무광 느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무광까지는 아니어서 약간 반광이라고 반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 이제 반광의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어 네.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엄청 고급스럽죠.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그쵸. 그래서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컬러. 자, 어쨌든 지금 사이즈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차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벤츠 SUV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죠. 자, 앞모습 보시면 첫 느낌 어때요? 일단 저는 이제 벤츠 하면 가장 익숙한 앞모습이 여기 앞에 이렇게 하나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선 대신에 그건 없고 아주 크게 이렇게 있네요. 혹시 이 차가 딱 보시기에 전기차 느낌이 좀 나나요? 그냥 보기만 봤을 때? 사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이 차를 보면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저는 확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앞부분이 막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들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 안으로. 왜 뚫려 있느냐면 공기가 들어가서 그게 엔진으로 들어가 줘야 돼. 엔진이 공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폭발하는 데도 쓰이고 네. 또 엔진을 냉각하는 데도 쓰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공기를 많이 집어 넣어야 되는데 네. 전기 모터는 안에 공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저항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주행하는데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막아버리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들은 어차피 공기가 필요 없으니까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전기차가 막아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대부분의 거의 전기차는 다 막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된다. 근데 그러면 뭐 공기가 전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냉각을 위해서 일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엔 또 약간 뚫려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뚫려 있지만 어쨌거나 공기가 조금은 들어가서 네. 여기 또 배터리 냉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공기가 흐른다는 거. 그렇지만 흔히 이제 여기 그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막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차에도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되어 있잖아요. 대체로 전기차들이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전기차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쪽 디자인도 GLA랑 기본적으로는 약간 바뀌었는데 요거 안에 라이트가 전부 다 LED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LED가 들어있으면 전기도 좀 적게 쓰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눈에 금방 안 보이는데 근데 확 요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네. 네. 지금 밝아서 눈에 확 안 띄는데 여기서 줄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라이트가. 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전기차 EQA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거 전기차구나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요거는 사실 주간주행등은 아닌데 연결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해놔서 밤에 보면 뒤에 이런 차가 딱 나타나면 워낙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EQA가 왔구나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전기차에 아무래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배터리를 가장 좀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등 하나에도 LED를 달므로써 좀 뭔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죠? 야, 이건 뭐지?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건가? 일치월장인가? 네. 첫날부터 지금. 자, 옆모습 보시죠. 근데 디자인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일단 저는 부드러워서 좋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벤츠 아닙니까? 아니, 벤츠가 네.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이, 벤츠는 다 이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이 차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느낌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꽤 예쁘거든요. 물론 지연 씨 타입은 아닌 것으로. 아니 왜냐면 제가 SUV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한테 SUV는 뭔가 좀 각지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SUV라고 하면 뭔가 처음 스타트할 때 이런 SUV도 내가 뭔가 부담스럽지 않겠는데 라는 기분은 딱 들 것 같아요.
예쁘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 꽤 예쁘거든요. SUV들 중에서 특히 벤츠 모델들 중에서도 디자인이 GLA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1세대에는 얘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제대로 SUV 느낌이 나면서 네. 이게 막 둥글려 놓은 느낌들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디자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곡선이 약간 좀 우아한 곡선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사실 직선보다는 곡선들이 많이 쓰였는데 그런 곡선들이 우아하게 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휠 같은 경우에 이걸 휠이라고 부르고 네. 이걸 타이어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 알죠. 자, 지금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8인치라는 건 여기서 여기 이제 직경이 네. 인치로 해서 18인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혹시 좀 특이하지 않아요? 모양이? 자, 특이하다고 한 부분은 뭐냐면 네. 이 부분이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아, 얇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얇아야 이쪽 냉각도 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예쁘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두껍게 해놓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왜 그렇게 해놨냐면 공기 저항을 좀 줄여가지고 주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차들이 좀 약간 디스크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의 휠을 많이 쓰는데 이 차도 약간은 조금 이렇게 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의 휠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차는 그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도 앞모습 제가 살펴보다 말았는데 앞모습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는 부분도 이제 AMG의 특징이고 네. 지금 AMG 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MG는 벤츠 모델 중에서 아주 터프하고 고성능인 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차들은 AMG라고 이름이 붙는데 이 차는 AMG는 아니지만 외관을 AMG처럼 꾸몄다. 그렇게 해서 이제 AMG 패키지가 적용된 그런 모델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 간단- AMG 뭔가 매니아들이 있나 보네요. 그 아, 패키지를 그럼요. 가져왔다라는 거는. 그럼요. 엄청 강력해가지고요. AMG도 태워드릴게요. 엄청 강력한 모델이어서 네. 팬분들이 많죠. 자,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의 사이즈가 235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뒷모습 어떠세요? 저는 뒷모습이 딱 보니까 조금 잘 이렇게 길게 빠진 느낌이 아니고 예쁘게 뚝 떨어진 느낌? 예쁘게? 네. 자, 예쁘게 나왔습니다. GLA랑 기본 모양은 똑같은데도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끔. 보통의 차들은 요 가운데는 등이 없고 양쪽 사이드만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거죠? 네. 실제로 GLA도 좌우에만 있는데 EQA는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네, 많은 차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트렁크를 혹시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저 일단 약간 힌트를 줘버려가지고 네. 글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아까 이제 힌트를 주셨으니까 이 뭔가 얘를 눌러서 하는 걸 거. 맞췄어. 아무래도 아래쪽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닥이 기본 GLA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SUV니까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정도의 그 공간이면 다른 일반 세단과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넓은 공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세단도 이제 길이가 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공간이 꽤 여유가 있죠. 근데 SUV들은 아무래도 위쪽까지 뚫려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여유 있게 짐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눕힐 수가 있으니까. 얘 앞쪽으로? 네. 네. 눕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진짜 차리니를 보고 계십니다. 와, 이런 차리니가 진짜 있을까? 카리니. 카리니? 요걸 이렇게 미시면 아, 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열어버리면 그러면 뭐 혼자 타거나 이제 2명 정도 탈 때는 뒷좌석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접어버리고 네. 그리고 좀 더 뭔가 넓게 큰 쓸수 짐을 있다. 옮겨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짐을 옮기면 되죠.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차박. 네, 차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은 이렇게 눕혀놓고 안에서 음. 주무시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정도 키라면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는데 다리 쭉 그렇죠. 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웠으니까. 네. 또 위해서? 처음 오셨는데 또 들어가서 누우라고 하기 좀 미안하니까. 네. 네, 제가 한번 누워보면 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네. 차가 워낙 짧아가지고
제가 누우면 네. 머리가 시트 어. 뒤로 넘어가니까 아니 대각선으로 좀 누우면 어떻게 안 될까요, 국장님? 대각선으로 네. 또 대각선으로. 네,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차가 이게 GLA 베이스니까 많이 큰 편은 아니어서 SUV 중에서 그냥 가장 작은 급이니까 그렇지만 지현 씨가 이야기했듯이 지현 씨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이나 뭐 조금 이렇게 약간 구겨서라도 뭐 차박은 충분히 가능. 아무래도 이제 세단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SUV의 장점들을 제대로 쓸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큰 모델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차는 전기차로 나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우와! 아, 엔진룸 처음 보죠? 엔진은 처음 보죠. 자, 보통은 여기 이제 엔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아래쪽에 전기 모터가 있고, 보통 전기차들도 이렇게 앞에 커버를 다 많이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안 보이는데, 지금 아예 그냥 노출을 시켜놨네. 이야. 그리고 곳곳에 배터리가 이제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배터리인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이거는 기본 원래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고요. 네. 실제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바닥 쪽이랑 저쪽 뒤쪽 시트 아래쪽에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기 모터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네. 편이죠. 보통 엔진은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이게 140kW. 그러면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188마력 정도 되는데, 차 크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이 안 오시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 차에 180마력에 요 정도 차에 180마력이면 요 정도 힘이구나. 그러면 200마력대가 되면 어떻게 되고 300마력 되면 어느 정도 힘이 나는구나를 앞으로 이제 차를 계속 타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벤츠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서 가장 센 화력을 갖고 있는 차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면 얘는 한 180마력 정도고. 네, 엄청 센 놈들은 뭐 600마력, 700마력 정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네. 이제 전기 모터의 180마력하고 가솔린 엔진의 180마력하고 디젤 엔진의 180마력하고 또 가솔린도 자연흡기 180마력이랑 터보 엔진 180마력이랑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180마력이라는 힘은 동일한데도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188마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반의 느낌은 거의 한 200마력 이상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전기차가 초반에 힘이 되게 좋아요. 일반 엔진들은 초반에 힘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가 그 점이 굉장히 매력이에요. 그럼 보통의 차들은 뭔가 부응하고 시작할 때 부응 이렇게 그렇죠. 간다면 전기차는 해야가 안 돼. 네. 얘는 훅 이렇게 가는 거죠. 오. 그런 느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터리가 66.5kWh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아주 뭐 적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이오닉 5만 하더라도 한 72 정도 되고 뭐 EV6는 77 정도 되니까 얘는 66이니까 그 걔들보다는 조금 적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인데 그쵸? 실제로 충전을 가득 했을 때 얼마까지 주행할 수 있느냐인데 얘가 공인받은 게 306km예요. 네. 한 번 완충했을 네, 때 네.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6km 정도. 전혀 감이 아니요, 알죠. 왜냐면 아니, 제가 네. 집이 서울이, 아니 집이 강릉인데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보통 고속도로로 한 260km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제가 강릉집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강릉까지는 갈 수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한 400km는 넘어가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아이오닉 5나 EV6도 400은 넘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306밖에 안 나와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인증의 문제여서 실제 주행하면 좀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400km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차를 가지고 저기 강원도 인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네. 한번 충전해 놓으면 400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경우에. 그리고 제가 주행한 패턴으로는 거의 최대한 500까지도 나오고 가능하겠더라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수원에서 인제로 갈 때는 인제가 지대가 좀 높잖아.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막이야. 그래서 인제까지 가는 길에는 한 400km 조금 넘는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나오고, 네. 돌아오는 길로 계산해 보니까 50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하면 한 400km 이상 정도는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내 위주로 주행을 하더라도
뭐 300km 중반 이상은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즘 워낙 이제 장거리 가능한 차들이 많아서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지금 이 타임에서 다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쉬운 점이 그렇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벤츠라는 거. 이게 벤츠인데 그렇죠. 가격을 5천만 원대 이제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자동차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전기차 치고 좀 한 300km 정도니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주로 생활하는 생활 반경이 장거리를 갈 일이 없고 정말 시내에서 좀 타는 용도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전혀 또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쓰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장거리를 갈 일이 전혀 안 생기지 않거든요. 어쩌다 보면 결국은 장거리 갈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 장거리 주행을 하시더라도요, 요즘 이제 충전소도 꽤 많이 있고, 어제도 고속도로에서 충전도 해보고 이마트에 가서도 충전해 봤는데 뭐 한 10분 정도 충전하면 한 50km에서 100km 정도 늘어나고, 한 30분 정도 충전하니까 거의 한 배터리 한 50% 이상 차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또 고성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소를 찾으시면 좀 더 빨리 충전도 되니까, 뭐 불안하면 휴게소 잠깐 쉴 동안에 그렇죠. 충전기가 있는 휴게소에 가서 잠깐 쉴 동안 10분, 20분만 꽂아놔도 꽤 많이 늘어나니까 네. 크게 뭐 계산만 잘해서 다니시면 그게 좀 귀찮긴 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만 조금 갖고 그렇지. 계시면 네.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내가 있겠다. 이거 어디 가서 충전해야 돼 이런 거 고민하고 다녀야 되는 게 조금 네. 귀찮긴 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벤츠는 어떤 느낌인지, 또 전기차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시죠. 저는 일단 전기차 첫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과연 어떻게 달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할 때 붕 이렇게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 자, 벤츠 실내입니다. 아니 네. 확실히 네. SUV라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넓은데요, 공간이? 아, 진짜? 네. 제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 굳이 작은 걸 강조하실 필요까지는.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A 클래스랑 거의 비슷해요. A 클래스라고 말한 게 세단 A 네.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SUV이기 때문에 키는 좀 더 크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앞뒤 공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은 어때요? 디자인은 사실 요즘 이렇게 저는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다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이 계기판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모델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탁 나와 있으니까 네네. 뭔가 내가 주행할 때 좀 한눈에 보기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지은 씨는 예쁜 거에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게 네. 하면 우와 막 디자인 이런 거 막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차를 막 설명해야 된다고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리고 아직은 저한테 뭐가 예쁜 거고 뭐가 안 예쁜 거고 이게 왜 많이 봐야 여기서 내 스타일도 생기고 좀 취향도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요렇게 생겼구나.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처음 눈길 잡는 게 바로 요 문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네. 먼저 이야기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거 딱 보고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 블랙팬서 모르세요? 마블. 블랙팬서 어디? 그 마블에 나오는 블랙팬서라고 왜 와칸다 포에버 그 느낌 있죠? 아니 블랙팬서 난 되게 잘 알아. 네. 그러니까 블랙팬서의 어떤 부분? 그 옷. 옷에. 옷의 그러냐. 깃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딱 이거 보는 순간 뭔가 블랙팬서 느낌이 확 나면서 와칸다 포에버를 외쳐야 될 것 같은. 마블 매니아? 네, 완전 매니아. 오 진짜? 야. 그렇구나. 그 느낌 나지 이게 않으세요? 보통 이게 비행기의 이제 터빈을 형상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오케이 인정. 특히나 여기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여요? 보여요. 보라색. 네. 보라색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맞네. 맞네. 맞아. 그래서 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지금 뭐에 따라서 바뀌죠?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무드등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지금 색깔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지금 사실 여기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따 터널 같은 거 지나가면 여기 다 보이는데 이게 멀티컬러에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야 돌아가면서. 자 그리고 네. 요거 디자인 진짜 멋있죠. 이거 엄청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엄청 화려해 보이죠? 엄청 화려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게 이제 10.25인치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연결되어 있는 요 디스플레이도
인상을 많이 끌고 이 부분도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제 변속기가 레버가 있잖아요. 네. 없죠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변속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조절하는 거고 여기는 컵홀더 시원하게 뚫어놓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되어 있고 요걸로 가지고 이게 조절이 돼요. 터치도 되고 여기서도 그렇죠. 되고 둘 다 여기 되는 터치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네. 들어가서 만약 목적지를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구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양 편, 오, 역, 엄청 인식 잘하죠. 괜찮은데요? 그래서 양평역 딱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보통의 차들은 여기에 바로 뭐라 그래야지 그 오디오 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 가장 먼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여기가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뭔가 슬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디오 부분들도? 네, 요거는 에어컨. 네. 오디오는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완전 아예 들어가 버린 그렇죠. 거네요. 네, 지금 좌우에 온도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네. 독립식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AMG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이라든가 요거 핸들도 여기 AMG에 적용된 핸들이거든요. 아.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훨씬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완전 동그랗지가 않죠. 네, 약간 밑으로 올수록 약간 좀 이렇게. 밑에 어떻게 되냐 사실은 조금 더 과격하면 이걸 이만큼 잘라내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D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D컷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완전 D컷은 아니고 끝에 살짝만 해놨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포티한 경주용 차들 중에 이렇게 아예 D컷으로 된 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바느질 땀을 넣어가지고 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들을 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AMG 패키지에서 적용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하고 그 외에는 뭐 기본적으로 GL이랑 거의 유사한데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EQ라는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 충전소도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그다음에 연비도 지금 보통 뭐 연비에 대한 정보, 네. 에너지 흐름 보면 지금 배터리 63%가 남아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이렇게 깔려 실제로 이런 모양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깔려 있어서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주행을 하면 이게 배터리에서 모터를 굴려서 주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들은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줄일 때 있잖아요. 그때 충전을 해요. 아,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 전기를 사용해서 주행할 때는 전기를 쓰지만 네. 감속을 할 때는 오히려 굴러가는 바퀴가 어쨌든 차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 굴러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바꿔가지고 충전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수시로 세이브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상태, 가속력, 제동력 뭐 이런 것들 사용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EQ 메뉴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여기가 조금 달라요. 보통은 이제 요거 속도계고 네. 여기 이제 회전계라고 그래서 엔진이 회전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회전계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엔진 출력을 100%까지 쓰느냐 안 쓰느냐를 보여주는 거. 이쪽은 충전. 그래서 가속하면 힘을 얼마나 쓰는지를 이쪽에서 보여주고 네. 또 충전할 때는 충전 어느 정도만큼 충전하는지를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는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내가 이 충전을 언제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불안하지 않고 가면서. 검색하면 네. 가까운 데 나와 있는 1.4km에 가면 충전소가 있다, 3.1km 있다라는 거 다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정보가 조금 약해요. 이게 급속 충전인지 완속인지 뭐 그런 네. 정보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 여기로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런 기능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동이 지금 현재 이게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엄청 조용하죠. 아, 진짜 조용하네요. 아니, 저는 지금 시동 건 줄도 몰랐어요. 에어컨까지 꺼버리면 네. 그래도 약간 웅한 소리 좀 나죠. 진동 소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 진동은 아니고 네. 약간 소리가 약간 전자 제품에서 나는 네, 소리가 지금 맞아요. 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굉장히
약하게 나는 거예요. 어떤 전기차들은 좀 잉 하는 소리가 좀 네. 크게 나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서 뭔가 그 전기 아주 모터가 돌아가는 그 정도 소리 정도일까요? 지금 모터도 안 돌고 있으니까 어. 주행을 안 하는 동안에는 네. 모터가 돌질 않으니까. 그리고 시동 켜고 끄는 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일반 자동차들처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네. 거지. 차량 출발. 아니 심지어 되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한글로 출발 가능하십니다. 출발할 수 없습니다. 네.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메뉴들은 여기 버튼 이거 아까 이렇게 터치가 되잖아요. 네.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 화면이랑 요 화면을 이걸로도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까만 거 있죠. 네. 여기 터치 센서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살짝 이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지. 대박이죠. 대박이죠. 아니 진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손 하나 운전대를 이제 놓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해 그렇죠. 하시는 맞아요. 분들한테는 네. 딱 좋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이쪽 계기판은 요걸로. 왼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계기판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고 뭔가 클래식 스포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요거랑도 각각 따로 메뉴들을 바꿀 수가 있어서 자기 취향대로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벤츠는 특유의 시트 조절 장치가 이쪽에 보통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는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지금 이 차에는 지금 통풍 시트가 적용이 안 돼 있는데 통풍 시트도 이렇게 트림에서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풍 시트 있는 차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엉따만 타봤습니다. 엉따. 그러니까 엉따가 아니고 엉차는 네. 와 완전 신세상. 신세계예요? 이러면은 오. 와 그거 없으면 진짜 못하겠다. 아니 그러면 싶을 정도로. 타자마자 그 누르면 바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1분 이내로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와 그럼 요즘 그래서 같은 여름날에는 여름에는 정말 차가 야외에 나가 있으면 덥죠? 뜨겁잖아요. 네. 에어컨은 어떻게 금방 킨다고 하더라도 시트가 뜨거워서 이거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특히 맨살 닿게 되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지금 통풍 시트가 있으면 엄청 편한데 이 차는 기본형에는 빠져 있고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면 통풍 시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은 좀 가면서 주행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단요? 네. 일단 아까 다 너무 여기도 친절하게 말씀해 버튼들도 막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 아니 여기 내비게이션이고요. 이제 영어를 일단 읽을 줄 알거든요. 네. 가시죠. 네.